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와이프에게 말 함부로 해놓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제 여동생.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남이고요. 저희 집과 제 와이프 사이의 문제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 글을 읽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들이 어떤 쪽으로 기우는지 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이야기하자면 작년 2019년 여름 가족여행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보통 매년 여름마다 가족이 모여서 바닷가나 계곡으로 가서 여름 휴가를 함께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가족여행은 제가 결혼 후 제 와이프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시댁 행사이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아기집이 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 둘 다 많이 울기도 울었지만 어쨌든 보내줘야 할 아이니까 마음속에서 떠나보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유산 후에 첫 생리를 가족 여행 가기 하루 전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와이프가 생리통이 심한 데다 유산 후에 첫 생리라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고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단톡방에 제 와이프가 못 가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다만 그 단톡방에 저희 형도 있었기에 생리 시작했다고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냥 몸살이 좀 나서 와이프가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자마자 제 동생은 저희 형수를 예로 들면서 새언니도 그럼 갑자기 몸살이 날 수 있겠네 이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연히 기분 나쁜 게 정상 아닌가요? 시댁 행사라서 오기 싫으니까 핑계대지 말라고 비꼬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생에게 개인 카톡을 보내 조금 따졌습니다. 왜 제 와이프가 갑자기 못 가게 된 건지 설명을 하고 기분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비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더 이상 카톡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1시간 정도 있다가 답장이 오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된 겁니다. 제가 카톡 보냈을 때 분명히 읽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동시간대에 가족 카톡방에서 동생이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생이랑 카톡으로 한참을 싸웠는데 동생 반응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였습니다. 진짜 지금 카톡을 다시 봐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인데 상황 설명을 위해서 동생이랑 싸우면서 했던 말들 일부만 적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랑 놀러가기로 약속했을 때는 생리 심하다고 취소하는 경우 본 적이 없어서 그걸 말하는 건데 뭐라고 더 해석해야 되는데? 그 친한 친구면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몸 상태를 고려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유산 해봤나? 유산이 얼마나 된지는 아나? 유산해 봤냐고? 말하는 게 결국 핑계대지 마라 그 소리 하는 거 아이가? 힘들면 오지 마라 유산한 지 얼마나 됐는데? 유산한 지 이제 한 달 됐다. 결국 지금 하는 소리라고는 핑계대지 마라 이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보통은 친한 친구라면 유산해서 양해 구할 거고 결국은 소통이 문제야.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건데 먼저 그런 식으로 말한 건 니잖아. 유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필 지금 생리가 터졌는데 친한 친구 사이면 너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는다. 그걸 시댁 행사라고 그러냐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좀 문제일 수도 있고.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지금 시댁 행사라서 이런 거가. 유산하고 첫 생리인데 생리가 언제 터질지 예상도 안 되는 상태에서 터진 건데. 그럼 이게 내 와이프 문제가. 진짜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어이없게 말하네. 이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서 그게 문제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오빠가 하나하나라고 말할 만큼 뭔가를 말하지도 않았고 바르르 떨면서 따져댄 건 너야. 뭔가를 말하지도 않았다고? 카톡 올려봐.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 카톡 올려서 보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새언니도 갑자기 몸살 날 수 있겠네.
이 소리 하나 가지고 오빠가 지금 몇 마디를 따져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좀 따지고 다시 카톡 안 보냈잖아. 뒤늦게 다시 나한테 보낸 건 니잖아.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건데? 요번에 놀러간다 할 때 새언니가 왜 오빠네는 안 오냐며 자기들 때는 무조건 오게 하더니 그걸 생각해서 한 소린데 오빠가 바르르 떨면서 지랄해 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참나. 그럼 형수가 그렇게 따질 거 생각해서 나한테 사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비꼰거라는 소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논리적인 것처럼 하고 있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말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런 변명이라 해대지 마라. 난 말실수한 거 없어? 나 이런 씨발년이. 다른 자잘한 말싸움들을 제외하면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솔직히 지금 카톡을 다시 보면서 저걸 쓰니까 다시 또 화가 나려고 하네요. 아무튼 저렇게 싸우고 나서 여차저차 해서 저 혼자 가게 됐는데 결국은 펜션에서 동생이랑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면서 당연히 화가 나고 서로 큰 소리가 오가는 상태니까 제가 동생 보고 니나 잘하라고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게 됐죠. 동생은 현재 이혼한 상태로 혼자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옆에서 저랑 동생이랑 싸우는 걸 보고 있던 부모님에게 제가 자기를 남편이 없다고 무시해서 자기한테 이러는 거라고 막 하소연을 하더군요. 자기 남편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제가 이러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런 식의 말을 해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놓고 이게 자기를 무시해서 생긴 일이라니요. 심지어 싸우던 와중에 저보고 그때 그렇게 말한 거 제가 기분 나쁘라고 한 말 맞다고 스스로 인정까지 했습니다.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 의도대로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따지니까 이게 자기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싸우는 걸 지켜본 부모님이나 싸웠단 걸 나중에 알게 된 제 형과 큰 누나 모두 동생 편이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싸움을 중재하려고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은 결국에는 아직 어리잖니, 오빠가 돼서 좀 너무한다 라는 논리입니다. 제 동생은 늦둥이로 태어나 동생과 8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먼저 사과하라네요. 저는 솔직히 어이없고 화납니다. 그럼 어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은 무조건 나빠도 무조건 듣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했고 동생이 나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나도 동생에게 사과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 편 다 들어주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올라가서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기가 뭐 못할 말 했냐는 듯한 반응입니다. 이번 설에 부모님이 동생 집으로 오셔서 가족들이 동생 집에 모이게 됐는데 저랑 와이프는 일이 좀 있어서 저녁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먼저 와있던 가족들이 저랑 제 와이프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다 네가 왜 여길 왔냐는 듯한 반응이고 아무도 반기는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심지어 제 와이프가 지금 발 수술을 해서 깁스를 하고 목발로 다니는 상태인데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목발이 좀 멀리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목발 근처에 있던 동생에게 목발 좀 전해달라는 말도 무시하더군요. 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축하의 말 한마디도 없었고 유산했을 때도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척 할 때는 언제고 유산 후에 첫 생리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와이프를 그냥 집에서 쉬게 한 거에 거기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비꼬면서 말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이번에 설에 모였을 때 얘기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시고 아버지는 병과 장애도 있으셔서 자식들이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화하다가 동생이 그래도 아들이 모셔야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필요할 때만 아들이 앞장서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싸운 지 벌써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요. 더 이상 동생과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동생이랑 싸운 것 때문에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했는데 아버지의 주장은 그래도 네가 이해해라. 네 동생 아직 어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냐 라는 거였고, 제 주장은 그런 게 어딨냐. 예의라는 건 상호간에 같이 지켜야 하는 거다.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며 왜 나만 예의를 지켜야 하냐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다가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라고 해서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지지하는 쪽으로 아버지가 결정하시겠다네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와이프의 사람 같지 않은 행동에 이혼하려 합니다. 결혼 3년 차이고 첫째가 만 2살, 둘째 아이는 19년 12월생으로 둘 다 사랑스럽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은 건지 가정사에는 관심 없다시피 하더군요. 저는 장남으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자랄 때 부부싸움이 잦으셨지만 잘 살고 계시고, 와이프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물론 이혼 가정이라고 다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인은 언행이 많이 거치시지만 생각도 있으시고 가정에 충실하신데 장모라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더군요. 와이프 어릴 때 바람이나 집 나가서 살다가 아이들이 크니 갈 곳이 없어 얹혀 살고, 진짜 부모 같지도 않습니다. 항상 보면 자신만 생각하고 초등학생처럼 행동하시더군요. 제가 놀란 사실은 저희 결혼하고 임신한 상태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엄마 힘드니까 아빠한테 그때 못 받은 위자료 더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와이프 울고 하는데 진짜 엄마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했습니다. 15년 전 장모란 사람이 바람나서 이혼만 해달라 하고 그때 당시 장인 어른께서 1억 가까이 위자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모가 바람이 나서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셨다 하더군요. 그런데도 모자르다고 1억을 더 달라 하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진짜 장모란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나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태어나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애를 너무 힘들게 낳아서 그런지 잠도 못 자고 우울증이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모한테 전화해서 와이프 힘들어하니 좀 옆에 봐주실 수 없냐 하니까 저한테 서운한 게 많아 오기 싫다고 전화 끊어버리고 와이프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더군요. 결국 제가 저희 어머니 모셔서 만 한 달을 와이프 옆에 있으셨습니다. 와이프는 그때 당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와이프 보고 그래 착하구나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다 일주일 좀 지나서 와이프한테 장모란 사람이 전화로 저희 집에 온다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하는 말이 네 시어머니가 호박즙은 해줬냐? 그것도 안 해주고 뭐 했냐? 다른 시엄마는 다 해준다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에 자는 동안 새벽에 그렇게 둘이서 저희 어머니 욕을 하더군요. 그 옆에 내가 이거 해주더냐 안 해주냐 뭐 그런 옆에 내가 다 있냐 이러더군요. 진짜 저희 어머니 자식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 소리 듣는 저도 화가 나서 장모님한테 가서 좀 적당히 하세요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출근 중에 집에 놔두고 온 게 있어 다시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역시나 저희 어머니 욕을 계속 하더군요.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도 안 하고 코푼 휴지가 여기저기, 그 옆에는 애가 누워있고 그래서 제가 청소 좀 하지? 코푼 휴지가 왜 저리 널브러져 있냐? 그랬더니 장모가 요즘 남자들은 퇴근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데 왜 넌 안 하냐? 네가 청소해. 이러더군요. 제 업무 시간이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런 저에게 네가 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차더군요. 제가 분에 못 이겨서 장모한테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니 와이프 끌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새빨간 아기를 내버려 두고 말이죠. 저도 대놓고 장모한테 불만을 토한 건 잘못이지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를 욕을 하고 이간질하는지 참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 후에 4일 뒤에 와이프가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나 장모가 또 사발을 풀더군요.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 모두에게 끝도 없이 욕을 하십니다. 저번엔 저희 가족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장모가 갑자기 네 시아버지는 애보다 강아지 더 좋아하지? 이러더군요. 그걸 들은 와이프는 당일 우리 부모님께 처갓집에서 개는 밖에서 키우는 거라고 집에 들이지 말라 하더군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부터 와이프가 점점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항상 자기 위주로만 생활하고 제가 야간에 일을 해서 낮에 퇴근하면 자기 뭐 쿠키 만들러 가야 하니까 애 좀 보고 있으라 하더군요. 한숨도 못 잔 남편한테 그렇게 떠넘긴 게 한 10대 번은 있었습니다. 참다 폭발해서 말싸움에 몸싸움에 경찰도 부르게 되고 제가 너무 심각성을 깨닫고 상담 한번 받아보자 하였고 상담사가 하는 이야기가 와이프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를 위주로 상담하고 그 다음 부부 상담하고 끝내자는데 와이프가 한 번 가고 가기 싫다고 난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형에게 처가랑 상담 좀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자 처형이란 여자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원래 상처가 많아 그런 거라고 상담할 필요 없다 말했고 장인 장모도 난 모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첫째 돌잔치가 다가오자 와이프가 와이프 친정한테 돌잔치 올 거냐 물어보니까 너희들 너무 싸워서 가기 싫다고 너희들 알아서 해 하고 말아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자기 식구들 안 오는데 왜 시댁 식구들이랑은 잔치해야 해? 안 해? 이러더군요. 결국 처가 없이 저희 식구들과 친척 몇 분만 오셨고 그 이후로 저는 처가랑 연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프한테도 너도 우리 집 연 끊고 살라 하였고 서로 부모 잘 챙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처형 아들 돌잔치가 다가오는 날에 저보고 그쪽 돌잔치 가자 하더군요. 처가댁이랑 연 끊었는데 무슨 돌잔치를 가냐고 했더니 당신 부모님 생신 챙긴 거 기억 안 나? 난 그렇게 챙겼는데 왜 넌 이런 것도 안 챙겨주냐? 라고 와이프가 화를 냈지만 저는 끝까지 안 간다 하였습니다. 돌잔치 당일 와이프가 빨리 가자 소리 지르고 난리 치길래 억지로 갔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밀려오더군요. 그때 제 아들은 돌잔치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계속 장모가 옆에 와서 가서 밥 먹어 하더라고요. 애를 안고 있는데 애를 봐줄 생각도 없으면서 먹고 오라 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와이프가 씩씩거리며 먹으러 가자고 난리더군요.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둘째가 생겼더군요. 둘째가 생긴 김에 열심히 살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처가댁은 도저히 못 보겠더군요.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처가 볼 생각 없으니 나 없는 곳에서 만나든지 집에 데리고 올 거면 그냥 나보고 시댁 가라고 얘기해줘 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기 3일 전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온 날 저는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강아지 밥 챙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가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와이프랑 같이. 진짜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들어갔는데 아직도 장모가 있길래 언제 가시냐고 물었더니 애 낳고 간다 하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 영유아 검진까지 있어서 근무 중 잠깐 집에 들러 영유아 검진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처형까지 집에 와 있더군요.
이 집안이 뻔뻔한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제가 또 나가니까 와이프가 문자로 엄마가 당신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고 나 애 낳기 전까지 안 잊고 간대. 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진짜 이 집안은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약점 잡아 협박하는 게 종특이더군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랑 최영은 집에 갔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데리고 오냐. 그것도 네 언니까지 불러서 진짜 내 말을 뭘로 알고 이렇게 행동했냐니까 자기 엄마가 계속 전화해서 온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 하더군요. 그리고 애를 낳기 하루 전날 와이프가 장모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내일 애 낳으러 가는데 좀 와주면 안 돼? 엄마 씻어야 해서 못 가. 내일 갈게. 하더군요. 첫째 등원을 시켜야 해서 그렇다고 해도 씻고 내일 갈게.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결국 저희 어머니께 애 좀 봐주세요 하고 저희 집에 데려다 주고, 둘째 출산하고 나서 와이프가 장모한테 전화해서 첫째 좀 봐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3일 뒤에 퇴원하고 집에 들러서 산후조리원 들어갈 준비하는데 장모가 저희한테 뜬금없이 개는 귀신이고 소는 조상이라고, 개가 집안에 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와이프도 저한테 일하는 곳에 두고 오라고 그러대요. 저는 당연히 이 추운 날 밖에 놓으면 얼어 죽는다 하였지만 와이프 장모 둘 다 난리치면서 걔 안 치우면 나 처리해주라 안 와? 이 말에 와이프 눈 뒤집어져서 빨리 갖다 놓으라고 난리더군요. 결국 저는 강아지를 저희 일하는 곳에 최대한 따뜻하게 해놓고 왔는데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보니까 얼어 죽었었어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거의 1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으로 가서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야, 2번 다시 이야기 안 한다. 네 엄마, 장모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절대로 내 눈에서 보이게 하지 마라. 와이프는 알았다며 다신 부르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애를 집에 데리고 왔고 생후 1달 정도 되는 애를 놔두고 놀러를 나가더군요. 그것도 밤늦게까지. 또 저 퇴근하자마자 애들 저한테 떠맡겨 놓고 나가고.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첫째는 제가 키운다 하더라도 불쌍한 둘째는 엄마가 키울 수도 있는데 계속 놀고 싶은 와이프 밑에서 잘 클 수 있을지 답답하네요. 제목: 이혼 요구를 거부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내. 일단 30대 중반 결혼 2년차 남자입니다. 시덥잖은 자기소개나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 문제점 등등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별것 아닌 일로 싸우게 되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일들이 터지면서 결국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태이며 아내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장모님의 연락으로 급하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에 저희 상태를 금방 눈치채셨습니다. 장모님의 추궁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생각 중이고 더 이상 아내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식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 옆에서 듣고 있었고요.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묵묵히 밖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와이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일단은 환청 혹은 코러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노래를 부른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행동인지, 이미 틀어질 만큼 틀어진 제 마음에서 나온 아내에 대한 미움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정상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정상이 아닌 걸까요?
이제는 아무런 일도 아닌 걸로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지 정말 제가 미쳐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아내와 이혼을 바라는 이유는 흔하디 흔한 성격 차이 때문입니다. 연애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삶을 살아온 방식 등 수많은 의견 대립과 싸움으로 크게 싸운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집안의 정을 못 받고 자란 독고다이식의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저희 일에 개입하지 않으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전화나 방문 그 어떤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을 부모로 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워오지 못한 탓인지 나쁘게 말하면 버릇이 없습니다. 많이 고쳤다고 생각하지만 남버릇 개 못 주듯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무엇보다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 어른분들이 부침성이 좋다며 좋아해 주시지만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반존대 같은 말들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더군요. 19살 때부터 혼자 돈을 벌어서 생활해오며 지금의 가정까지 이루었습니다. 현재 연봉 6천 정도를 찍을 정도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사람 구실할 정도로는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이지만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아내의 경우 부모님의 기대를 과도하게 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강인한 장모님과 성격 좋으신 장인어른 밑에서 나름 귀하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아내가 학창시절임에도 두 분의 과도한 기대를 접게 할 만큼 본인 주관이 뚜렷하고 장인어른의 사랑에 손찌검에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었답니다. 정직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남들에게 퍼졌으면 퍼졌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예의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대우, 처신 같은 부분은 제가 많이 혼날 정도로 확실하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혼자서 집의 생계를 책임져 왔을 만큼 강인하고 현명한 장모님 밑에서 배운 사람답게 책임감과 결단력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충 하는 법이 없으며 습관화된 메모와 기억력으로 제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며 저를 더욱더 사람답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장모님은 제가 어릴 적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저를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잘하면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아도 처가에 가고 싶을 만큼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물론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는 글쎄요. 그런 장모님께 아내와의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워낙 시끄럽던 저와 아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눈치를 채는 건 당연하고 사태의 심각성까지 파악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30분 정도 흘렀을 때 아내가 모든 걸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숨겨봤자 소용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터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아내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또 멍청하게도 그런 아내의 말이 맞다고 판단했죠. 장모님 역시 이혼에 반대하시며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명확한 정답이죠. 하지만 아내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대화의 길을 막더군요. 서로의 문제점을 말해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에 대한 꼬리를 물고 물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게 되더군요. 겨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이 미칠 수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아무렇지 않은 말들이 상대에겐 돌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서로에게 날카로운 창일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한 채 나온 말들이 서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서로가 그런 걸 알기에 서로를 설득하고 문제점을 찾아 고치는 것에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저는 우울증 판정을 받았으며 불면증,
밤에 10번 이상 깹니다. 에 시달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형 탈모까지 걸렸었어요. 아내 역시 저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서로에게 이혼 소송을 하거나 귀책 사유는 존재하지 않기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와는 협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맞지 않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들을 적은 이유는 아내를 욕해달라 혹은 나를 욕해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사정들을 말하고 조언을 구하고 또 물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솔직히 어딘가에 털어놓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올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변명과 신세 한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더 이상의 추가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연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